나의 욕망이, 감정이 내 상상대로 내 주변을 이리저리 굴복시켜 결국 내 앞에 그걸 가져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2024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우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 오늘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빌 고다드의 부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도대체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뇌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정말 감정을 실은 디테일한 상상의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이 원리를 일찌감치 알아채고 이용해서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준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스포츠계 그리고 예술계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바로 시각화예요. 시각화가 무슨 이상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포츠계와 예술계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훈련 방법을 통해 실제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그동안 세월을 거듭하면서 엄청나게 쌓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이 성공을 바라는 수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진짜 이 정도로 노력하는데 왜 도대체 난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안 바뀌지?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마지막 열쇠를 쥐어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격 챔피언인 러니 버샴 선수는요, 교통사고로 인해 연습을 할 수 없었을 때 병상에 누워서 눈을 감고 사격하는 장면을 이미지 트레이닝한 결과 회복 후 첫 게임에서 실질적인 연습 없이도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골프 챔피언 잭 니클라우스의 사례는 사실 너무 유명하죠. 2024년 제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그가 했던 말을 다시 꺼내볼게요.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 연습 때라도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 머릿속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 가 있는 공을 본다. 그 다음 장면이 바뀌고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공을 본다. 그 다음 내가 스윙하는 장면이 나온다. 앞에 두 이미지를 현실로 만드는 바로 그 스윙이다. 네, 영국의 철학자 더글라스 포셋은 말합니다.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지혜, 행복은 이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스포츠계나 예술계에 국한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로 상상의 결과물이고요. 우리 뇌는 무언가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뇌와 상상이라는 중간 매체를 통해 모든 상황과 사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것, 인간의 정말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뇌에 종속되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하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라는 건요, 오감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감각에 매여 있지 않거든요. 육체라는 공간적 한계에도 갇혀 있지 않죠.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몸은 공간 속에서만 움직이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은 그 공간의 한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해요. 상상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몸이 받아들이는 감각, 그러니까 오감에만 의존하는 길을 가든가.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는요, 타협이 불가합니다. 중간쯤에서 절충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감각에만 의존해서 살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는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즉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떤 계기로 확신을 갖고 상상의 힘을 믿고 상상의 길을 가겠다, 그걸 내 인생에 한번 제대로 대입시켜 보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네, 어딘가에 완벽하게 딱 고정되거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어떤 변화도 없죠. 무언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설령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늘 보다 많은 것, 보다 더 높은 걸 바라보면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적인 갈등을 겪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에 매여 살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내적 갈등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네, 이 사회라는 건요.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내면에서 감각과 상상이 부딪히는 이런 충돌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조금은 알 것 같으시다면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상상의 길을 갈 건지 순간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길을 갈 건지 말이죠. 다만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욕망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욕망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 아무리 나는 상상 이런 거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모르겠고 그냥 지금 내 몸이 있는 현실이라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요. 그 욕망은 여러분 앞에 계속 상상을 불러올 겁니다. 그럼 또 마음이 뒤숭숭해지죠.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욕망이 불러오는 그 상상은요. 그걸 제대로만 이용하면 이건 반드시 물질화됩니다. 현실에 여러분 눈앞에 그 그림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래 이 상상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본다 라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은 또 다시 여러분 몸이 있는 이 공간에서 할 일을 부단히 해 나아가는 것 이게 2024년을 이제 막 시작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상을 제대로 갖춘다, 제대로 이용한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완전하게 상상하는 것. 일단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고요. 사실 상상 그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욕망과 감정이 빠진 상상은요, 그냥 허상이죠. 욕망은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해요. 그럼 목적은 뭔가요? 결과입니다. 네, 이게 바로 평소에 제가 결과로부터 상상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드렸던 이유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과고요.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의 상태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결과의 상태를 경험해야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야 상상해서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몸도 거기로 끌려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눈앞에 없어도 현실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느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현실 같은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일종의 장치를 만들어 보세요. 이건 제가 평소에 식재료라고도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저자 네빌 고다드가 제시하는 진짜 흥미로운 실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이 장치를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으며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노후를 그리며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실제로 자신이 갖고 싶은 어떤 아파트 몇 호라고 통장 이름을 지어서 개설했어요. 그리고 자동이체로 마치 실제로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송금하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지도 않아요. 딱 5년 후 이 결과에 끌려간 부부는 너무 당연하게 그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상상 속의 장면을 정해보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부의 실제 사례처럼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장치들까지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진짜 하는 느낌을 일으키게 만드세요. 결과에 이르는 방법들을 막 애써 찾는 게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그것이 성취된 그 느낌, 그 감정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그 장면이 너무 당연해지면 그때 실현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상상의 활동입니다. 감정이란 게 없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인간은요,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행동에 자꾸 저항하는 의지, 그 행동을 바꾸는 결심,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감정의 간극이 있거든요. 같은 걸 듣고 같은 걸 배워도요. 누군가의 감정은 감동이 되어서 행동을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의 감정은 귀찮음 아니면 그냥 무미건조함이 되어서 행동에 저항하잖아요.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은 감각에만 의존하니까 계속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반면에 행동을 바꾼 사람은 안 하던 새로운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상상력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력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면요. 그 목표가 제 아무리 하찮고 사소해도 사람은 그 목표를 이뤄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 그리고 특정한 장치를 막 뚜렷하게 만들어서 상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그 결과가 분명 현실화될 수 있었음에도 결국 불확실한 결과를 맞이하고 이제 좌절하죠. 그래서 상상이 성공의 마지막 열쇠라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결과를 상상한다는 건요. 그 외 다른 것들과 명확히 구분해서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둔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둔 그 결과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실제로 받아들이세요. 그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인 덕분에 우리는 목적을 이뤄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겪을 만한 사건을 진짜 자세히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잠에 들기 직전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잠든 것처럼 상상해서 잠과 진짜 비슷한 상태 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려야 한다고 네빌 고다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하고 있어서 그 감각들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처럼 다가오도록 하는 거예요. 상상 속 여러분의 행동 혹은 그 장면은요. 그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무조건 일어날 만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 이걸 정말 꼭 기억하세요. 정말로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다면 경험했을 만한 것들을요. 현실과 같은 뚜렷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죠.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한 것처럼 때가 되면 육체를 가지고도 그 경험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1.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즉 무엇을 원하는지 명백히 정하세요. 2.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여러분이 마주칠 만한 사건을 만들어 보세요. 일종의 장치죠. 그 사건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어야 되고요. 실제로 주인공처럼 행동해야 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되게 잘 나타내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3.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잠들 것 같은데 신호가 딱 오면요. 구상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성취했다는 감각만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상상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현실에서 경험할 만한 것들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네빌 고다드는 강조를 해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누군가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감각의 세상에 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상의 힘을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만들어낸 그 일들은 그 안에서 일어난 과정에 정확히 들어맞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미래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요, 여러분, 성공은 별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성공하는 건 쉽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눈치채는 거죠. 이걸 인식한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알고 있고요. 자기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는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게 깨어난 상상력이거든요. 이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원하는 걸 만들고 그걸 유지하고 원치 않는 건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죠.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자체의 힘만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유지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견고한 상상이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상의 활동이 지속되지 않으면 외부로 나타난 것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네, 저자는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결과를 완전하게 상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새해가 될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먹었던 수많은 결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의 뿌리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뿌리는 뭘까요? 욕망과 감정을 만든 자세한 결과 이미지입니다. 원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상상 속에서 경험하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 굴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건 어렵다. 굴복.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걸 폄하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그 무게를 실감해야 합니다.
무게를 실감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상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반대로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으로 굴복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이상향 꽉 잡으세요. 여러분이 이상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놓아버리지 않으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그걸 뺏어가지 못합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는 자가 이상을 실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어떤 결과를 딱 맞닥뜨려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에서부터는요, 제가 평소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이 상상으로요,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는요, 하나의 연속된 구조거든요. 지금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불행의 원인이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그 장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그 내용물에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불행의 원인을 찾아내 무너뜨리고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로 재현하는 것이 교정입니다.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이제 네빌 고다드의 다른 저서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과거의 나는 죽었고 땅에 묻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묻고 나서 상상의 길로 계속 걸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죽은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이제는 찾을 수조차 없다 라고도 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잠들기 전 매일 밤 여러분의 하루를, 과거를, 목표에 걸맞는 결과를 새롭게 써보십시오. 마음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사실은 잘 해결된, 즉 교정된 장면과 목표 이미지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가슴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더라. 내게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끌어당겨올 수 있는 자성이 있다. 나의 욕망이, 감정이 내 상상대로 내 주변을 이리저리 굴복시켜 결국 내 앞에 그걸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인식해야 해요. 눈치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해요. 이 정도만 되면 이제 도저히 손쓸 수 없을 것 같던, 그저 무기력하게 지내야 할 것 같았던 그 단단한 세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린 그 현실이 더 이상 한낱 꿈에 머물지 않는 거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상상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감각에 매여 있는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좀 벗어나 변하고 싶다. 인생 제발 좀 바꾸고 싶다고 원한다면 그냥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그게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시각화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누군가는 두근거릴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영상을 끄겠죠. 그리고 그 감정과 반응도 다양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했던 사람이 5년 뒤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로 마음이 두근거렸던 사람이 며칠 못 가서 다음에 하자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 이게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지속적인 분위기, 습관, 태도를 만들 때 이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짜 변화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 표면만 잠시 잠깐 변하는 건요, 진짜 변화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진짜 변화가 여러분의 뜻대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운명을 지배한다, 다음은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여전하기보다는 역전하는, 넘어지기보다는 넘어서는 진짜 변화를요. 무심의 노래를 쓴 영국의 시인 겸 화가인 블레이크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형상인 상상의 본질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상상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형상이 생장하고 태어나는 성질의 것들보다도 더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추나 떡갈나무는 시대로 사라지더라도 그것들의 불멸의 이미지와 개체성은 결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것들의 씨앗에 의해 새 생명을 얻는다. 상상 속의 이미지 역시 깊은 생각의 씨앗에 의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